여행 중 마트에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의 다양한 식재료와 물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 마트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마트를 방문한 후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도 기술이지만 우리 한국인의 마트 문화를 보고 더 신기하다며 깜짝 놀라고 있는 외국인들의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생필품과 식료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창고형 할인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고형 할인점의 대명사인 코스트코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는데요. 특히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한인마트를 찾아가 장을 보듯이 외국인들도 다수가 코스트코를 방문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나라와는 많이 다른 한국의 코스트코의 풍경에 많은 외국인들이 역시 여기는 한국이구나 하며 한국은 정말 놀랍다고 감탄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놀라게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트의 입구에서부터 쇼핑카트를 보며 1차로 오마이갓을 외치며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별로 특이하게 보일 것 없는 보통의 쇼핑카트인데 왜 놀라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마트 카트에는 사람들이 동전을 넣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잠금이 걸려져 있다면 직원에게 100원짜리를 받아서 넣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같은 모습은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까무러치는데요. 이는 외국에서는 쇼핑카트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노숙자들이 경비를 피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동전을 넣지 않아도 가져가 쓰고 다시 돌려놓은 풍경을 보여주니 신기할 수밖에요. 한편 카트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한국 마트에서는 장을 다 보고 결제를 끝낸 뒤 물건이 담겨져 있는 카트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의류, 가전제품, 가구까지 없는 게 없는 한국 마트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은 바로 푸드코트인데요. 푸드코트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물건이 다 담긴 자신의 카트를 푸드코트 밖에 주차를 해두고 밥을 먹곤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직원이 따로 관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지키는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방치해둘 수 있는지 놀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코스트코는 계산하지 않은 진열된 물건을 돈 안에 가는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같은 장면을 본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으로는 한국은 자신의 양심만큼 타인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다. 대체 어떤 세상에서 사는 건지 너무 부럽다. 현관문 앞에 놓여진 택배도 건드리지 않는 신기한 나라라며 한국의 수준 높은 치안 상태를 부러워했는데요. 한국의 치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며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생각은 미국인들도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이유로 감탄하며 한국을 사랑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를 방문해 아이스크림과 시리얼, 우유, 치즈, 도넛, 각종 과일과 채소 등을 삽니다. 계산대로 가져가면 담당 직원이 계산을 시작하고 손님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비닐봉지에 차례로 물건을 담기 시작하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면 자그마치 10개 이상의 비닐봉투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비닐봉지의 크기가 작지도 않아 꼼꼼히 담으면 3개에서 4개만으로 충분한데요. 무료라서 소비자의 부담은 없겠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비닐봉지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10평 이상 규모의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를 공짜로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에 관련 제도를 도입한 환경대국 일본보다 훨씬 앞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지만 장바구니를 가져온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고 대형마트의 경우 물건을 들여올 때 사용한 종이박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개선책이 나오면서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마트에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이들도 많고 비닐봉투 대신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박스를 활용하는 사람도 많죠. 최근에는 일반 비닐봉지 대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곳도 많으며 환경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96억 원의 경제 이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7,100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같은 한국의 정책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을 보이며 감탄했는데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와 비닐봉지 유료화에 감탄한 만큼 그들은 한국의 환경 정책이 창의적이며 실천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환경 사랑 정책이 언제 나오게 될지 기다려지는데요. 한편 예의를 중시하는 민족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인 일본은 남에게 폐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일본이 최근 도난 범죄가 늘어 골치를 겪고 있으며 이전의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얼마 전 한국을 따라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비닐봉지를 유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했던 부작용이 불거진 건데요. 비닐봉지 사용이 유료화되자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서 무료로 공급하는 얇은 비닐봉투를 마구 뜯어가는 현상을 보이며 이를 뜯어가서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활용하는 등 과도하게 가져가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일회용 봉투를 뽑아가는 모습이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를 본 한 누리꾼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를 봉투 사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투 대신에 들고 다니는 에코백 사용도 증가하면서 도난 범죄 사건이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에코백은 공간이 넓어 무엇을 넣어도 티가 나지 않아서 들고 가 이것저것 담기가 좋아 절도 행위를 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마트나 서점 같은 곳에선 입장 후 바로 직원에게 에코백을 맡기고 장을 봐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유료화 정책은 한편 의도와는 반대로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묶음으로도 판매하면서 이것을 구매하고 쟁여두려는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비닐봉투 제조업체에서는 예상치 못한 매출 증가에 어리둥절하고 있다는데요. 환경을 보호하자고 만든 정책에 더 많은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을 따라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얼마 전 한국으로 유학을 온 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마트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서 진열된 상품명과 가격, 로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나 현재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종이에 적는 방식이 아니라 ESL을 사용했던 건데요. 요즘 주말에 마트 쇼핑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가격표 ESL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볼 수 있어 점점 마트에서는 필수 사용 품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트에서 사용하는 포스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해서 포스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고스란히 가격표에 표시할 수 있어 복잡한 재고 관리도 ESL만 설치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지게 된다니 정말 똑똑한 녀석이죠. 예를 들어 와인 한 병이 판매되면 마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와인의 총 재고 수량이 실시간으로 카운팅되어 전자가격 표식이 ESL에 표기할 수도 있고 제품이 변경되거나 제품의 위치를 바꿀 때에도 전자가격 표시기의 위치는 바꾸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마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가격표와 제품이 매칭이 안 돼서 직원을 찾아 가격을 물어보던 일도 참 많았었죠. 예전 마트 직원분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종이 태그로 된 마트 가격표를 인쇄하고 코팅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형마트의 경우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전체적인 가격이 변동될 때 종이 태그 교체 기간이 2에서 3일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트 손님이 뜸한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교체 작업을 했으니 마트에서 태그 교체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제는 기존의 수고로움도 덜고 인건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한국의 대다수의 마트는 ESL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말고는 취급을 하지 않는 일본은 이런 기술이 있는데도 굳이 수작업으로 작업하겠다며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장서지 못할 거면 잘 따라오기라도 하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의 마트는 해외까지 뻗어나가며 미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다양한 상품 구성과 고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국내 유통기업들이
앞으로도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내기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